안녕하세요. 지난 12월 5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문서는 미국의 외교, 경제, 군사 분야의 종합 전략 지침으로 앞으로 트럼프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보여주는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국가안보 전략이 담고 있는 핵심 내용과 이것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가안보 전략, 줄여서 ANSS가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안보 전략은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하는 문서로 미국의 안보 이익과 목표,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이 세계 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어떤 나라를 우방으로 볼 것이며, 어떤 나라를 경쟁자나 위협으로 볼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죠. 이번 트럼프 2기 정부의 NSS는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때부터 계속 강조해온 미국 우선주의가 더욱 강화된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번 NSS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미국 우선주의의 강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세기 미국의 외교 원칙이었던 먼로주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먼로주의란 유럽 국가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간섭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고립주의 외교 선언인데요. 트럼프는 이를 트럼프식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유럽에 대한 매우 비판적인 시각입니다. NSS는 유럽이 이민자와 주류 지도자 때문에 문명적 소멸에 직면했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상당히 강한 표현이죠. 또한 러시아에 대한 입장도 변화했습니다. 과거 미국의 안보 문서에는 러시아는 미국의 위협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표현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는 미국의 노력을 유럽이 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유럽의 오랜 대서양 동맹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 넘게 유지되어 온 미국 유럽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고 있는 것이죠. 중국에 대한 미국의 입장도 흥미롭게 변화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최대 도전 국가로 규정하고 미국의 가치와 충돌하는 체제 경쟁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정부는 중국을 경제적 경쟁자인 동시에 진정으로 상호 유익한 경제 관계에 있는 잠재적 파트너로 표현했습니다. 이는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가치나 이념의 충돌이 아니라 실리적인 이익 경쟁의 관점에서 중국을 바라보겠다는 것이죠. 트럼프의 거래적 외교 스타일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물론 경쟁 관계는 유지됩니다. 하지만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협력하겠다는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이는 무역 협상이나 경제 관계에서 중국과의 타협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대만 방어입니다. NSS는 일방에 의해 대만과 대만 해협의 지위가 지금과 달라지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대만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혼자서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면서 동맹이 국방비를 더 내고 무엇보다 집단 방어를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동맹에는 당연히 한국도 포함됩니다. 앞으로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더 많은 국방비 부담과 대만 방어 관련 역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대만 문제에 깊이 개입할 경우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죠. 한국 정부는 앞으로 미국의 요구와 중국과의 관계 사이에서 어려운 줄타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NSS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북한에 대한 언급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이라는 단어가 아예 등장하지 않았고 한반도 비핵화도 미국의 안보 목표에서 삭제됐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NSS라는 핵심 문서에서 북한이 빠진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첫째, 북한 문제가 미국의 외교 안보 우선순위에서 상대적으로 밀렸다는 해석입니다. 중국, 대만, 유럽 문제에 비해 북한은 덜 중요해졌다는 것이죠.
둘째, 앞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나 협상했던 것을 고려하면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어떤 해석이 맞든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과 개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NSS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유럽 국가들은 당혹감과 우려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독일, 폴란드, 스웨덴 등의 지도자들은 유럽과 미국은 나토 동맹이고 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국의 이번 NSS가 극우 중에서도 오른쪽이라는 강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미국의 인식이 크게 우리의 비전과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를 위협으로 보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협력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이 러시아에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죠. 중국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미국의 태도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주요 현안을 세부적으로 다루지 않았다면서 추후 나올 하위 문서를 더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이나 북미 대화 재개에 관심이 없다고 볼 필요는 없다면서 우려의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두기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은 미국 외교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보여줍니다. 전통적인 대서양 동맹보다는 미국의 직접적 이익을 우선시하고 중국과는 경쟁하되 협력의 여지를 남기며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는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여러 도전 과제가 생겼습니다. 대만 방어에 대한 미국의 요구 증가,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 저하, 그리고 미중 사이에서의 균형 외교 필요성 등이 그것입니다. 앞으로 발표될 세부 전략 문서들과 실제 정책 집행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두기 국가안보 전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